9월 2일 MLB 클리블랜드와 볼티모어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는 클리블랜드의 무기력한 타격 앞에 볼티모어가 4대0의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었죠. 유리아스가 밀어내기 볼넷 1타점을 포함해 세게 투런 홈런까지 때려내면서 혼자서 3타점을 쓸어 담았었고, 지난 경기에서 화려하게 메이저리그 신고식을 치렀었던 핸더슨이 데뷔 첫 경기부터 홈런포를 가동하며 멀티히트로 맹활약을 해주면서 볼티모어의 타선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싸움에선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는 와중에 볼티모어의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과연 클리블랜드가 이번 경기에서는 반전을 보일 수 있을지 두 팀의 이번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비버와 브래디시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셰인 비버는 이번 시즌 24경기 선발 등판에 8승 7패 152이닝 동안 153탈삼진 3.02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가 되어서야 드디어 우리가 알던 사이 영상을 수상한 수준의 비버의 피칭을 다시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달에만 무려 5경기 등판에 3승 1패의 성적과 함께 1.62의 ERA로 엄청난 피칭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시애틀 를 상대로 7이닝 1자책점 2실점 피칭으로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다해줬었죠. 8월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끌어올렸었지만 클리블랜드의 타선이 죽으면서 화이트삭스에게도 6.1이닝 1자책점 2실점 피칭을 했음에도 패전 투수가 되었었고, 지난 경기도 동일한 성적에서 7이닝까지도 소화를 쳤었지만 노디시전으로 경기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관건은 역시나 타격입니다. 비버의 기량 자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볼티모어를 상대로도 이미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으로 11개의 타삼진을 잡아내며 지난 6월달에 승리 투수가 된 기억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번 시즌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며 8월달에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버의 9월달 첫 피칭도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성적을 본다면 홈에서 ERA가 3.27의 ERA로 조금 더 원정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안타율만 따져봤을 때는 2할 1푼 9리밖에 되지 않는 홈에서의 피안타율이며, 실제 55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2개의 피홈런만을 홈에서 허용하고 있고, 원정에서 97이닝을 하는 많은 이닝을 소화했음에도 9개의 피홈런으로 비율상으로도 홈런을 분명 홈에서 덜 맞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볼티모어의 장타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실점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브래디시는 이번 시즌 수 16경기 선발 등판에 2승 5패 80이닝 동안 79탈삼진 5.63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브래디시가 이번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해주었습니다. 무려 휴스턴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8이닝 동안 단 2피안타를 허용한 채 무실점 피칭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었죠. 8월달에도 계속해서 제구 난조와 함께 피홈런까지 얻어맞으면서 실점에서 고전을 하며 이닝 소화도 짧아졌었던 브래디시였는데, 지난 경기와 같은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다라면 여전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직전 경기에서 얻었던 시즌 2승은 지난 5월 10일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를 통해 얻었던 시즌 첫 승에 이어서 3달이 넘는 기간 만에 얻었던 값진 승리였었던 만큼 브래디시가 다시 한 번 더 혀를 뚫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경기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결코 이번 경기에서도 제구가 흔들렸을 때는 쉬운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8월달에만 28.2이닝을 소화하면서 14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며 2이닝당 하나골의 사사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클리블랜드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는 실점 자체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 홈에서 더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9경기 0승4패 6.29의 ERA로 피안타율도 3할 3푼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7경기 2승 1패 4.79의 ERA로 피안타율이 2할 5푼 9리까지 더 떨어지며, 피홈런이 홈에서는 44.1이닝 만에 11개, 원정에서는 35.2이닝 만에 4개로 피홈런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이번 경기도 5이닝 선에서 대량 실점은 없는 채로 경기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브래디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서 두 팀 모두 불펜의 저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불안해지는 게 클리블랜드이죠. 지난 경기에서 샌들링과 함께 펜트게스와 브라이언 쇼 그리고 모건까지 등판을 시키면서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 마무리 클라세를 포함해 데로서 산토스를 제외한 모든 투수들이 거의 등판했다고 봐도 무방한 지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 비버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의외로 불펜에서 다시 한 번 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클리블랜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전체 투수들이 모두 염투가 가능한 수준에서 피칭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염투를 한다라면 불펜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는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볼티모어는 오히려 체력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페레즈와 바티스타를 꺼내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굳혀내고자 하는 확실한 불펜 운영을 보였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불펜에서 아킨과 크네블과 함께 바티스타와 페레즈가 연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테이트도 이번 경기에서 등판이 가능한 만큼 불펜 자원의 여유는 연투까지 고려했을 때도 오히려 볼티모어가 밀리지 않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이번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선발 싸움에서는 비버가 등판하는 클리블랜드가 완벽한 압승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브래디시가 무너지지 않고 5이닝만 버텨준다면 불펜 싸움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가 있는 볼티모어이고 지난 경기에서 핸더슨까지 홀업을 시키면서 팀 내 특급 유망주만 러츠맨을 포함해 2명을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의 타선은 결국 장타력이 더욱더 막강해져서 한 방 한 방이 더욱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로의 접근을 가져가기에는 볼티모어의 후반 저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조금은 클리블랜드의 정배당으로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기이고 의외로 브래디시가 버텨준다면 불펜 싸움에 가서도 서로가 밀리지 않는 만큼 홈런을 적게 맞고 있는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투수들의 양상상 이번 경기에서도 저점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패보단 두 팀의 언더로의 접근을 추천드리겠으며 유튜브의 프리뷰를 통한 가벼운 예상뿐만 아니라 전 경기의 세부 분석과 함께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조합핑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와 세부 데이터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MLB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의외로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지난 경기도 3대0으로 앞서던 경기를 결국 후반에 점수를 지키지 못하면서 젠슨이 무너지고 말았었고 마이너스 핸디캡을 베팅하신 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3대2의 스코어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도 오히려 애틀랜타가 콜로라도에게 경기를 내어주면서 시리즈가 두 경기 연속으로 3대2 스코어로 1승씩을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애틀랜타가 홈에서 갑자기 타격이 식어버리면서 원정을 떠나온 콜로라도를 상대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지금 와중 이번 경기에선 조금 더 타선의 반전을 보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애틀랜타의 타격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두 팀의 3차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스트라이더와 쿨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스트라이더는 이번 시즌 27경기 중 16경기 선발 등판에 8승 4패 106.2이닝 동안 158탈 3진인 2.87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스트라이더는 세인트루이스 원정을 떠나 다시 한 번 더 6이닝 1실점 피칭에 성공하면서 8월달 등판 5번의 등판 중 매초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2.2이닝 4실점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 경기를 1실점 피칭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등판인 만큼 스트라이더의 피칭은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안타율도 실제 너무나도 낮게 준수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홈에서 ERA에서는 원정보다 조금 더 낮게 되는 2.54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피안타율은 조금 더 높은 2할 1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원정에서 2할 6푼 9리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기록되고 있기에 스트라이더가 홈에서 조금 더 피안타율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할 1리라는 피안타 타율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닌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더욱더 기대감은 생길 수밖에 없고, 피홈런을 이번 시즌 홈에서 56.2이닝을 소화한 동안 단 2개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콜로라도에 뜬금없이 나올 수 있는 장타에 대한 억제로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더에게 이번 경기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즌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는 아쉽지만 4이닝 만에 1실점을 기록하며 4사구를 5개나 내어주며 조기강판 당했던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스트라이더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결국 타자들이 얼마만큼 상대 선발 투수인 쿨을 공략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쿨은 이번 시즌 21경기 선발 등판이 6승 7패 108이닝 동안 80타에 삼진 5.17A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 복귀 전을 매치 원정 경기에서 가져갔었고 5이닝 3실점 피칭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점 자체는 많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선발 투수로서의 만족감을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성적에 있어서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월달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경기 피홈런 기록과 4경기 연속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는 좋지 못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현재 7월달부터 8월 지난 경기까지 총 7경기를 선발 등판을 가져갔었고 30.2이닝 동안에 무려 11개의 피홈런이 기록되고 있는 쿨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피홈런에 노출될 수 있는 상대인 애틀랜타를 상대하다 보니 더욱더 쿨의 피칭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4사구까지 더해진다라면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도 꽤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오히려 코어스필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홈에서 9경기 4.17AR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2경기 6.02AR로 피홈런을 더 많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4사구도 많이 나오면서 제구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쿨의 피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경기에서도 쿨이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고 4사구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실점 수준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에서 열세임은 분명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팀의 불펜을 살펴보면 지난 경기에서 두 팀 모두 불펜 소모는 적었기에 이번 경기도 힘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애틀랜타도 젠슨이 무너지긴 했지만 라이트가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해주었었고 민터와 젠슨 2명의 불펜만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으며 민터가 투구수가 8개였기에 연투가 가능하다는 점과 리와 함께 몇 자까지 등판을 시켜준다라면 이번 경기에서도 힘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반면 콜로라도의 경우에도 지난 경기는 곰보와 콜롬에 그리고 버드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었고 이번 경기에서 버드와 에스타베즈까지 등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콜로라도이죠. 다만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쿨이 6이닝 이상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콜로라도가 이번 경기에 역배당에 책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애틀랜타가 선발과 타격 그리고 불펜 요소까지 대부분의 요지표에서 많은 부분이 앞서는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콜로라도가 분명 이번 시리즈에서 저력을 보이며 투수들이 맹활약해주곤 있지만 타선이 그렇게 좋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틀랜타가 분명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이번 경기 콜로라도 선발 투수로 발표가 되었고 스트라이더를 무너뜨리기 어려운 콜로라도의 기량상 이번 경기에선 경기 초반부터 앞서가며 불펜 싸움까지도 충분히 애틀랜타가 2점 차까지는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애틀랜타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으며 유튜브의 프리뷰를 통한 가벼운 예상뿐만 아니라 전 경기의 세부 분석과 함께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조합픽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와 세부 데이터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MLB 보스턴과 텍사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보스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승리를 미네소타를 상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타격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6대3으로 앞서던 경기를 후반 추격을 허용하며 결국에는 6대5로 클러치 싸움까지 9회까지 쫄깃한 승부가 이루어졌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보스턴은 불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타격에서는 보가츠와 함께 마르티네즈가 활약해주면서 타격에서 득점력이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데 데버스만 부활할 수만 있다면 타격은 더 매서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 그 활약이 너무나도 푸진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 경기는 데버스가 우선이 아닌 불펜의 개선이 더욱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 보스턴입니다. 반면 텍사스의 경우는 지난 경기에 다시 한 번 더 휴스턴에게 틀어막혀버리면서 지난 경기는 5대3으로 패배라고 말했었고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텍사스는 타선을 살려내야만 하는데 과연 타선이 살아난 보스턴을 상대로 그에 응하는 타격을 해줄 수 있을지 두 팀의 1차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발 투수는 힐과 오토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리치 힐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19경기 선발 등판에 6승 5패 89.2이닝 동안 74타를 삼진 4.32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즌 베스트 피칭을 했었죠. 7이닝 동안 단 3피안타만을 허용한 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경기에서 리치 힐이 잡았던 탈삼진은 무려 11개나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했었던 리치 힐이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힐이 이러한 모습을 또다시 보일 것이라는 무한한 신뢰를 주기에는 이번 시즌 보여준 기량 자체가 너무 기복이 크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닝 수화가 처음부터 너무 짧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드러납니다. 힐이 5이닝을 던지지 못한 경기가 너무 많고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제구가 흔들리면서 결국에 이닝 수화가 짧아지게 된다면 불펜이 좋지 못한 보스턴이 경기 후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며 경기를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만큼 이닝 수화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리치 힐이 이번 경기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제일 무선이 되는 것이 역시나 제구인 것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리치 힐이 기록하고 있는 성적을 보더라도 8경기 등판에 2승 3패 5.54의 ERA로 원정보다 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더 아쉬운 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텍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6이닝 7피안타 2자책점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하며 승리 투수가 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시에도 많은 피안타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텍사스가 지난 경기엔 휴스턴에게 막히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타격감이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힐이 이번 경기에서 5이닝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오토는 이번 시즌 20경기 선발 등판에 6승 8패 99.2이닝 동안 74타를 삼진 4.79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텍사스가 바라던 오토의 모습을 8월달에 찾아든 모습을 보였었죠. 지난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5이닝 4실점으로 실점이 조금은 과해졌었지만 승리 투수가 되면서 팀원들이 오토의 기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8월달에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1패를 첫 경기에 가져왔었지만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었고 지난 디트로이트의 경기와를 제외한다라면 이 시점 이내로 오토의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될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승 1패를 기록한 동안 2.93의 ERA를 8월달에 기록했으며 피안타율은 1할 7푼 8리밖에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실점 관리가 잘 되었던 경기를 펼쳤었죠. 홈런이 아니고서야 득점을 내기가 어려웠었던 오토의 경기였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보스턴이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오토는 이번 경기에 보스턴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턴을 상대로 시즌 최악의 피칭을 하면서 무려 4이닝 만에 8피안타 2피 홈런 4사사구 8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워싱턴전에 2이닝 만에 6점을 내어준 것을 제외하면 이닝을 무시하고 경기당 실점으로는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경기가 바로 보스턴과의 경기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명 데버스를 제외한 중심 타선은 맹타를 휘두르고 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보스턴의 타격에 대한 기대값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고 오토가 이번 경기에서 의외로 무너질 가능성도 꽤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 시즌 홈
보면서 10경기 등판에 6.10의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0경기 3.53의 ERA로 원정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오토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5이닝 내지는 6이닝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닝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분명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의 불펜이 약한 만큼 오토가 실점이 조금 생기더라도 텍사스는 불펜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토 배팅에 있어서 분석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의 조합입니다. 전 경기를 분석하더라도 모든 경기를 배팅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배팅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이번 경기의 분석 결과 예측뿐만 아니라 전 경기의 분석과 함께 경기 시작 전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조합픽과 경기 정보를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신다라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